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제 인증 관련하여 수정을 해야 할 때인 것 같아요. 기존의 JWT를 통해서 액세스 토큰을 사용하여 밸리데이션 처리를 ASP.NET Core 내부적으로 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만든 JWT는 일반적인 밸리데이션 처리를 하기 때문에 로그아웃 같은 처리를 하지 못하고 로그아웃 이후에도 언제든지 토큰을 그대로 사용 가능합니다. 익스파이어 되기 전까지는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처리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밸리데이션을 체크하도록 토큰 핸들러를 만들 거고요. DB상에서 액세스 토큰 및 리프레시 토큰을 저장하고 로그인 유저 정보와 연결할 거예요. 그래서 이전 시간에 EF코어와 관련된 마이그레이션 업데이트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었었죠. 자, 그 과정을 이전 과정에서 했었고요. 이제 그걸 활용해서요. 액세스 토큰 및 리프레시 토큰을 저장하고 로그인 유저와 유저 정보와 연결할 거예요. 해당 정보를 기반으로 로그아웃 시에는 토큰을 익스파이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만들게 되면 실제 필드에서 사용하는 인증 처리의 기본을 할 수 있다고 봐요. 물론 OAuth나 OAuth2 이런 표준적인 인증 처리는 아니지만 기본적인 인증에 대해서는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OAuth 관련해서 뭔가 하려고 하면 그와 관련된 표준을 따라줘야 돼요. 이 표준이 사실 조금 유연성이 적다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너무 광범위하다고 할까요?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우리가 쓰려는 범위를 넘어갈 수 있어요. 모든 기업에서 다 필요한 기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OAuth 기능이나 오픈 아이덴티티 같은 기능이 커넥트가 필요하다고 하면 아이덴티티 서버를 써보는 걸 추천하고요. 아이덴티티 서버는 유료니까 꼭 확인하셔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그인 시의 핸들러에서 DB상의 액세스 토큰과 리프레시 토큰을 저장을 할 겁니다. 레지스터를 추가하여 아이디 및 패스워드를 등록할 거고요. 패스워드는 암호화해서 처리할 겁니다. 그래서 헬퍼에 인크립션 해시 헬퍼라는 걸 추가를 할 건데요. 자, 솔루션에서 API 서버에 헬퍼라는 게 있죠. 여기 어셈블리 헬퍼만 있는데 이제 이번에는 인크립션 해시 헬퍼라는 걸 만들어서 추가를 할 거예요.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게 있어서 자, 여기에 추가를 할 거고요. 인크립트 패스워드라는 함수를 통해서 처리를 할 거고요.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내부에 그냥 SH256으로 해싱하는 정도고요. 그 다음에 해시 스트링을 만들어내는데 이건 특별할 거 없고, 마지막에 보시면 헥사 데시멀 스트링을 만들어서 소문자 형태로 만들어낼 겁니다. 아마 기본이 소문자일 것 같은데 is uppercase, 이게 대문자로 나오게도 할 수 있고요. 자, 그거는 이제 알아서 처리하시면 되고, 그런 식의 헬퍼를 하나 만들 거고요. 지금 만들었어요. 그리고 피처, 여기 헬퍼 보시면 제가 요거 문서를 조금 코드를 잠시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그리고 여기, 자, 이렇게 코딩 하시면 돼요. 잠깐 유튜브에서 스톱 하시고 코딩을 직접 한번 해보세요. 별건 없습니다. 특별할 건. 자, 다시 한번 여기 그리고 여기에요. 네, 이렇게 코딩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features에서 user register.cs라는 걸 하나 추가를 할 거고요. 자, user 보시고 여기에다가 Ctrl Shift A 해서 register라는 클래스를 하나 추가할게요. 레지스터 추가하고요. 그리고 레지스터에다가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코드들을 추가를 해 놓겠습니다. 이 작업이 조금 시간이 걸리는 작업이라 미리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넣어 주시면 됩니다. 자, 혹시 모르니까 이것도 한번 눌러 주시고, 만들어 놓은 거 보시면 커맨드에 id, 네임, 패스워드가 있고요. 리스판스에 리졸트하고 에러가 있죠. 에러는 에러 코드 메시지가 있어요. 그리고 커맨드 핸들러에 I request 핸들러라 그래서
커맨드하고 리스판스를 받는 핸들러가 있고요. 자, 컨텍스트에 API 서버 컨텍스트를 이 컨텍스트로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핸들은 뭐 리퀘스트 받아서 리스판스를 자, 리턴하는 형태입니다. 레지스터기 때문에 ID 네임 가져오겠죠. 넣으면 자동으로 넣고 인크립트 패스워드 통해서 패스워드를 인크립션에서 저장하는 형태예요. 그리고 유즈 플래그는 자동으로 true를 해주고 save change async하고 true 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 레지스터에 대한 기본 클래스는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피처 유저 그 다음에 유저 컨트롤러에다가 레지스터라는 함수를 하나 추가를 할 겁니다. 자, 여기에서 이것도 allow anonymous로 해야겠죠. 왜냐하면 아직 로그인 된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가입은 이런 식으로 allow anonymous, 그 다음에 return은 response, request는 command, 그리고 mediator send에서 얘를 send 해주면 자동으로 레지스터에 이 핸들러로 가게 되겠죠. 자, 이 상황에서 한번 레지스터가 되는지 해보는 게 의미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레지스터가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실행을 해서 실제적으로 레지스터가 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아래쪽에 유저 레지스터라는 게 하나 생겼죠. 자, 이쪽에는 이거는 유저 뭐 로그인이라는 거 그거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레지스터라고 하나 생겼어요. 제가 아마 유저 컨트롤러에서 로그인을 따로 이름을 정하지 않아서 저게 저런 식으로 나온 것 같아요. 유저 컨트롤러를 보시면 이 네임이라고 해놔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없으면 로그인이 실제 저 위치가 될 겁니다. 이거 다시 한번 리빌드해서 어플라이 체인지 하고 실행해 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 유저 로그인 나오죠. 네, 로그인을 하려는 건데 어째 이름이 없었어요. 자, 그리고 자, 로그인이라고 하고 이것도 뭐 대소문자 구분하니까 제 생각에는 그냥 소문자로 하는 게 좋을 건데 일단 여기에는 그냥 대문자라고 되어 있으니까 넘어갈게요. 자, 보려는 건 레지스터였으니까 레지스터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테스트라고 하고 name to test 패스워드 1234 한 다음에 execute 누르면 실행이 돼야 되겠죠.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면. 자, true라고 해서 들어갔어요. 자, 로그인은 저희가 아직 처리한 게 없기 때문에 테스트 1234라고 이렇게 해서 넣게 됐을 때 실행해 보시면 그냥 정상 처리가 돼 버릴 거예요. 이거 왜 그러냐면 저희가 아직 DB에다가 값을 넣었지만 연결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얘네는 그냥 뭐 이거 아무 값이나 넣어도 패스워드만 맞으면 다 true라고 할 겁니다. 우리가 기존에 로그인에 대한 처리를 그렇게 해놨죠. 자, 로그인 한번 확인해 볼게요. 로그인 들어가 보시면 자, 그냥 1234면 무조건 true예요. 네, DB에서 뒤져서 가져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로그인을 이제부터 수정을 해볼 거예요. 자, 일단 멈추고 레지스터가 제대로 들어가는지만 확인해 보려고 했던 거니까 SQL 서버 오브젝트 익스플로러 통해서 해당 값이 제대로 들어가 있는지 유저 테이블을 확인해 봅니다. 자, 유저스 테이블을 봐서 뷰 데이터 하시면 자, 여기 보시면 테스트하고 패스워드는 인크립션 메시지 통해서 들어갔죠. 저걸 좀 저장을 해놓고요. 패스워드 혹시 사용할 수 있으니까. 자, 패스워드를 모르면 로그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미리 제가 복사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features 유저 로그인에 대한 내역을 수정을 할 거예요. 자, 로그인 들어와서 확인해 보시면 지금 이전하고 똑같으니까 여기를 바꾸겠습니다. 자, ID 패스워드나 여기 토큰까지는 똑같아요. 액세스 토큰, 뭐 리프레시 토큰. 다음에 여기 커맨드 핸들러 부분부터 수정을 할 거예요. 커맨드 핸들러 부분에 이제 iToken 제너레이터 가져오는 것 같고요. 컨텍스트하고 컨피규레이션을 가져와서 저 토큰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API 서버
컨텍스트라고 해서 인프라스트럭처로부터 값을 가져오고요. 컨텍스트 하고 자, read only 필드로 이렇게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i configuration이라고 해서 이 configuration도 마찬가지로 read only 필드로 넣어줍니다. 자, 얘를 보기 좋게 밑으로 좀 가져올게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얘들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이제 활용해서 작업을 해야겠죠. 자, 아래 가보시면 액세스 토큰, 리프레시 토큰 있어요. 그리고 이제 로그인이 되었는지 실패했는지에 대한 필드를, 그러니까 변수를 하나 만들어 놓을게요. is 로그인이라고 해놓고 초기 값은 펄스라고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저 is 로그인에 따라서 에러를 표시할지 안 표시할지 해야 되니까 이렇게 값을 넣어 놓을게요. 자, 기본적으로 이거를 뭐 값을 넣어줘도 되고 뭐 안 넣어줘도 됩니다. 아직 안 썼다고 지금 네버 유즈드라고 에러가 나는 거고요. 아니, 워닝이 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find를 하나 해올 건데 exist라는 펑션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find를 해올 거예요. 자, exist라는 거는 아주 간단한 펑션이고요. 유저에 대한 내역이 들어가 있는지 확인하려는 거야. id를 넣으면 id에 대해서 검사해서 자, single or default라는 걸 통해서 하나의 값만 가져올 겁니다. 그리고 요걸 이용해 가지고 이제 우리가 처리를 할 거예요. 자, find 유저를 한번 갖고 와 볼까요? 그러면 자, find user exist. 자, 이쪽에다가 request 관련된 id 값 이렇게 가져오시고요. 그리고 find user가 널이 아니면 뭔가 처리하도록 하겠죠. if find user가 널이 아니라면 뭔가 처리하도록 하고, 자, 그 값은 이제 로그인을 먼저 체크를 해볼게요. 로그인은 find user의 패스워드와 request의 패스워드가 같다면 이제 true라고 하고, 아니면 false 값을 주면 될 겁니다. 그리고 이거에 따라서 또 처리를 하게 될 건데요. 이 로그인의 값에 따라서 액세스 토큰하고 액세스 토큰이 아닌 거를 처리하도록 할 거예요. 자, 미리 제가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 복사를 해 놓고 아래쪽은 지워버리겠습니다. 지워버리고, 자, 이렇게 액세스 토큰과 리프레시 토큰까지 넣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값들을 add 로그인이라는 로그인 테이블에다가 넣어 놓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액세스 토큰과 리프레시 토큰을 전달해서 저장할 겁니다. 그래서 add 로그인이라는 거를 하나 만들어 놓을 거고요. 이 add 로그인은 이렇게 구현했습니다. 자, 컨피규레이션으로부터 토큰 매니지먼트 관련된 내역 가져와서 리프레시 익스파이어레이션, 자, 이렇게 너무 기니까 이렇게 자를게요. 이렇게 해서 요 리프레시 토큰에 대한 익스파이어레이션을 설정을 하고요. 그 리프레시 토큰 익스파이어드는 요걸 가지고 현재 시간을 기준으로 익스파이어레이션 미니트를 add 해서 처리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find user를 다시 해서요. 유저 가지고 오고, 유저로부터 뭐 이 로그인에 유저 넣고, 유저 플래그 넣고, 토큰, 리프레시 토큰, expired 넣고 add 해주는 형태로 끝나요. 그러면 이쪽에서 add 로그인을 이제 호출하도록 할게요. add 로그인, 그 다음에 request 넘겨주고, 그 다음에 access 토큰, 리프레시 토큰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await하고 context, save changes, save changes async 이렇게 해주면 돼요. save changes async 이거는 add 로그인 안에서 처리해도 됩니다. 저는 이제 그냥 바깥에서 처리를 한 거고요. 자, 그리고 또 else일 경우가 있겠죠.
else일 경우는 이렇게 처리하셔도 돼요. 근데 요즘은 로그인 안 된 이유를 굳이 바깥쪽에다 보여주지 않는 형태예요. 아이디가 틀렸는지 패스워드가 틀렸는지 알려주지 않아요. 그냥 로그인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안 보여주시려면 안 해주셔도 돼요. 그리고 이제 async await 형태로 됐기 때문에 task from result 하려면 여기에다가 await이라고 하셔야 되고요. 근데 굳이 이제는 이게 필요 없으니까 리스판스로 넘겨주시면 됩니다. 상위에서 await 처리를 했었죠. 그래서 이 아래쪽에서는 이렇게 될 거고요. result에 대한 처리도 해야 돼요. result. 이제 아까 상위에서 받았던 is login 요걸 가지고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네, 끝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로그인에 대한 처리가 이 DB상에 있는 값을 기준으로 하게 될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다시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레지스터 통해서 넣어져 있던 그 값이 되는지, 자, 1, 2, 3, 4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에러가 나야 돼요. 자, 왜 에러가 났느냐 하면 지금 패스워드가 우리는 해시 값으로 들어가 있으니까요. 에러가 나겠죠. 그래서 아까 저장해 두었던 해시 값을 여기에다가 넣습니다. 이렇게 넣고 execute 하시면 정상 처리가 되었죠. 자, 얘를 가지고 인증이 처리가 되는지 한번 볼까요? 뭐 되겠죠? 뭐 기존까지 되던 거니까 갑자기 안 될 리는 없을 거고요. 이렇게 하고 tryout에 execute 하면 hello 값을 가져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로그인 처리까지 되었어요. 혹시 해시 값을 찾을 수 없으시면 SQL 서버 이 안에서 아까 제가 했던 대로 뷰 데이터 하셔가지고 여기에 이 패스워드를 복사해 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기본적인 로그인 처리까지 저희가 확인을 했어요. 이제 유저를 생성해서 로그인을 했고 패스워드 체크까지 했죠. 그런데 이제 계속 패스워드 체크를 하기 그러니까 유저 컨트롤러에다가 아주 간단한 펑션을 하나 더 추가를 해 놓을 거예요. 이 녀석은 이제 패스워드 제너레이터라고 할 수 있고요. 혹시 패스워드를 잊어버리면 요걸 가지고 하게 될 거예요. 물론 이 프로덕션에서 이거 빼셔야 됩니다. 우리의 엔크립트 그 규칙이 노출이 되는 거니까요. 네, 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거 다시 한번 실행해 볼게요. 이거 실행해 보시면 이제 저 패스워드 제너레이터라는 게 하나 생길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아까 1, 2, 3, 4에 대해서 execute 하면 거기에 맞는 값을 여기에 이렇게 뿌려줘요. 내가 패스워드를 딴 걸로 바꿨다면 그걸 할 수 있겠죠. 네, 이런 식으로 얘를 활용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기본적인 거는 다 된 것 같아요. 자, authorization까지 됐고 이제 커스텀하게 authorization 폴러시를 통해서 처리를 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한 거는 ASP.NET 코어에서 JWT 토큰에 대한 기본 핸들러를 통해서 처리를 했어요. 내부적인 거. 하지만 저희는 우리가 DB 통해서 어떤 값을 처리해서 그걸 변경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커스텀 authorization 폴러시를 적용할 거예요. 그거에 대한 핸들러를 만들 거고요. 그래서 이쪽에다가 저희가 shared 안에 authorization이라는 걸 하나 폴더를 만들고요. 자, 이렇게 만들고 custom authorization 폴러시를 만들어서 넣을 겁니다. 제가 이것도 미리 만들어 놨으니까 복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authorization에다가 넣고 그 내역을 확인해 볼게요. 자, 안 보이니까 또 꺼버릴게요. 꺼버리고 자,
보이시죠? 유제. 여기 보시면 폴러시 리콰이어먼트도 있고, 그걸 가지고 오소라이제이션 핸들러를 만들었죠. 자, 그리고 컨스트럭터에서 필요한 것들 가져왔고요. 갖고 온 걸 기준으로 저희가 작업을 했어요. 헤더 오소라이제이션 이렇게 해서 toString 하면 토큰을 가져오고요. 그 토큰을 가지고 토큰 밸류를 이렇게 트라이파스를 통해서 가져올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validate 토큰 어싱크 할 수 있습니다. validate 토큰 어싱크는 이제 우리가 실제 구현하는 거고요. 이전에 저희가 가지고 있었던 시크릿 값이나 그걸 가지고 토큰 핸들러를 이용해서 validate 토큰을 하고요. 여기 보시면 validate 토큰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아래쪽에서 클레임 관련된 내역들을 가지고 와서 클레임을 이용해서 ID 값도 가져와요. 그래서 이 ID가 어떤 게 들어있는지 확인하고 토큰도 같이 넣어서 그걸 가지고 유저에서 로그인과 함께 토큰 정보를 가지고 유저를 가져와요. 그리고 그 유저에서 로그인이 있는지 없는지까지 판단을 해서 넘겨줍니다. 이렇게 해서 이게 정상 처리가 되었는지 아닌지 판단해서 리턴하는 거예요. true냐 false냐를 얘가 주게 되면 그 값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이제 처리를 하게 될 텐데요. 커스텀 오소라이제이션 폴러시 저희가 만든 이 클래스를 가지고 이제 program.cs에서 처리를 할 겁니다. 자, 이 코드들 유튜브 조금 멈추셔서 한 번씩 쳐보세요. 네. 그리고 이제 요것들을 어떻게 적용을 하느냐, program.cs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program.cs에서 이 두 가지의 그 클래스를 등록을 해야 되는데 Custom Authorization Policy Handler 저거하고 HTTP Context Accessor 두 가지를 넣어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 요 녀석과 요 녀석이 내부에서 쓰는 이 HTTP Context Accessor 요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등록을 하는 거예요. HTTP Context Accessor하고 Custom Authorization Policy Handler를 추가를 할 거예요. 자, 그 두 가지 내역을 넣기 전에 Build Services Add Authorization을 찾아봅니다. 아마 이 위쪽쯤에 있을 것 같은데, 네, 여기 있네요. 아래쪽에 있네요. 자, 요 녀석이 조금 수정이 돼야 돼요. 자, 우리가 커스텀 오서라이제이션 폴러시를 좀 추가를 할 거기 때문에 저 녀석에다가 특정한 옵션을 좀 넣어 줄 건데요. 자, 이런 식으로 커스텀 오서라이제이션 폴러시 그리고 우리가 아까 리콰이어먼트 만든 거 있죠. 그 녀석을 사용하겠다라는 뭐 그런 내역을 넣어요. 근데 리콰이어먼트에 우리가 특별한 건 넣지 않았고요. 이제 핸들러를 추가를 해서 처리만 하면 됩니다. 핸들러 그리고 HTTP 컨텍스터를 등록을 해주시면 돼요. 자, 여기에서 이렇게 등록하시면 이제 된 거예요. 근데 이 add authorization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두 번 해도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렇게 그냥 하나로 만들어 놓는 게 좋겠죠. 이렇게 해서 하면 이제 기본적인 authorization에 대한 커스텀 핸들러는 만들어진 게 됐어요. 그리고 이 커스텀 핸들러를 통해서 실행이 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실행해 보시면 자, 레지스터를 통해서 하나를 더 이번엔 테스트 2 그 다음에 4321이라고 패스워드를 바꿔볼게요. 그리고 익스큐트 하시면 저장이 됐을 거예요. 그럼 이제 로그인을 하기 전에 4321이니까 패스워드에 4321에 대한 이 패스워드를 만들어내시고 얘를 이용하겠습니다. 자, 로그인으로 가셔서 다시 똑같이 테스트2라고 하고 자, 실행하시면 액세스 토큰 나오죠. 자, 이 액세스 토큰 가지고
다시 로그인이 되는지 이제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헬로우를 실행해 보시면 제대로 되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다 닫고 헷갈리니까 user hello, try it, execute 해 보시면 일단 지금은 401 에러가 나죠. 여기에다가 스토리지 놓고 클로즈 한 다음에 execute 하시면 이제 헬로우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로그아웃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자, 로그아웃을 만들어서 우리가 원했던 매뉴얼한 익스파이어가 되는지 확인할 수 있겠죠. 자, 피처에다가 유저 로그아웃을 하나 더 추가를 하겠습니다. 피처스 밑에 유저에 유저 로그아웃을 하나 추가를 할 거예요. 자, 로그아웃 들어가 보시면 제가 미리 만들어 놨고 다른 건 뭐 특별할 건 없어요. 액세스 토큰 커맨드로 받아서 뭐 로그아웃 처리하고 리졸트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그지스트 통해서 액세스 토큰을 가지고 그거에 맞는 로그인을 가져오겠죠. 자, 로그인 가져오고 나면 그 로그인에 대해서 파인드 로그인이 널이 아닌지 확인해서 유즈 플래그를 폴스로 만들어 버려요. 그리고 업데이트 합니다. 딜리트 하지 않고 요 유즈 플래그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리고 리졸트는 그냥 true로 하고 넘어갑니다. 자, 이렇게 해놨고요. 이제 유저 컨트롤러가 있겠죠. 유저 컨트롤러를 수정을 해줘야 돼요. 유저 컨트롤러에 로그아웃이라는 거를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유저 컨트롤러에다가 로그아웃을 추가를 이렇게 할 거예요. 자, 여기에서 헤더에 있는 토큰을 가지고 와서 토큰 밸류를 가지고 로그아웃에 따로 여기 리퀘스트가 없잖아요. 그래서 토큰 밸류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로그아웃 커맨드를 만들어내서 보내주고 있어요. 자, 토큰 파라미터 보내고 있죠. 액세스 토큰에다가. 자, 이렇게 하면 값이 될 겁니다. 이렇게 처리해서 로그아웃이 되는지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자, 실행해 보시면 이제 로그아웃이라는 게 있죠. 그러면 로그인을 일단 테스트라고 하고 우리가 미리 아까 복사를 해놨던 테스트 게 있죠. 그걸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execute 하면 로그인 되죠. 로그인 됐으면 자, 이 인증 토큰 가지고 그대로 요것만 해볼 거예요. 헬로우 되는지 authorize 하고 클로즈 한 다음에 try it out, execute 하면 헬로우 됐잖아요. 그쵸? 이제 우리는 로그 아웃을 해볼 겁니다. 자, try out, execute. 자, 액세스 토큰이 있는 거가 이미 있으니까 그 액세스 토큰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로그아웃을 시켰어요. 그러면 이제부터 이 액세스 토큰은 사용할 수 없겠죠. 이 말대로 오면 지금 헬로우를 했을 때 헬로우가 나오면 안 되고 에러가 나와야 돼요. 자, execute 해볼게요. 자, 그런데 그냥 헬로우가 뜨죠. 여기 보시면 저희가 뭔가를 잘못한 거예요. 저희가 오소라이즈 할 때 커스터머 폴러시라는 걸 구성을 했는데 그걸 컨트롤러에다가 넣어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program.cs에 가서 요 이름으로 호출을 해 주셔야 처리가 됩니다. 자, 가로하시고 이 녀석을 그냥 자, 이렇게 하시면 기본이 폴러시 이름을 넣도록 되어 있으니까요. 이 상황에서 다시 실행을 해서 처리를 해볼 거예요. 자, 지금까지는 그냥 기본적인 ASP.NET 코어의 밸리데이션 핸들러를 썼다면 이제 커스텀 오소라이제이션 폴러시를 통해서 하게 될 거예요. 다시 로그인을 이제 해보고요. 자, 테스트 자, 1, 2, 3, 4 1, 2, 3, 4가 아니죠. 저희가 패스워드 해시를 해야 되니까 해시한 거를 이렇게 넣어주시고 그리고 여기 토큰이 나오죠. 토큰을 복사를 하셔가지고 헬로에다가 넣고요.
authorize, close 한 다음에 try out, execute 하면 hello 나올 거예요. 자, 이 상황에서 logout 그대로 실행을 해 보시고요. logout 정상 처리됐죠. 다시 이 녀석을 처리했을 때 hello가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눌렀을 때 에러가 뜨게 돼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해당하는 토큰이 아웃 되도록 했죠. expire 되도록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execute 했을 때 과연 이 핸들러로 가는지 브레이크를 걸어서 확인해 볼게요. 자, execute 오죠? 우리가 만든 핸들로 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파스에서 밸리데이션 토큰 처리를 할 거예요. 자, 밸리데이션 토큰을 처리하도록 해서 들어가 보면 이거야 맞을 테고 핸들도 크게 문제는 없을 거예요. 이 아래쪽에 우리가 만든 토큰 어싱크에 가보면 유저 카운트가 하나는 있는데 자, 여기에서 로그인이 없을 거예요. 맞는 게. 그래서 리턴이 펄스가 돼서 넘어갔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펄스가 되었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왔죠. 그래서 authorization failed가 뜨고 context fail이 나온 다음에 관련된 메시지가 넘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로그아웃 처리까지 지금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된 거예요. 자, 이제 리프레시 작업을 할 거예요. 리프레시는 어떤 경우에 필요하냐면 우리가 액세스 토큰 같은 경우에는 특정 시간 이후에 expire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웹에 접근해 있을 때 만약에 저게 어떤 시간 1분이든 10분이든 시간이 지나고 나서 다시 로그인 하도록 유저에게 해버리면 유저는 되게 번거로운 작업을 하겠죠. 아이디 또 패스워드를 또 넣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 사람이 리프레시 토큰을 가지고 있다면 그 리프레시 토큰만으로 액세스 토큰을 다시 리프레시 할 수 있도록 재발급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리프레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솔루션에서 이번에 다시 한번 추가를 할 거예요. 자, 리프레시 관련된 걸 추가를 할 거고요. 자, 유저 컨트롤러에서 리프레시 관련된 거를 넣기 전에 일단 리프레시 그 핸들러를 먼저 만들어서 넣을게요. 리프레시라는 거를 제가 핸들러를 만들어 놨으니까 복사를 해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여기 리프레시 만들어져 있죠. 리프레시도 액세스 토큰과 리프레시 토큰이 있어요. 커맨드에. 그리고 리스판스에 다시 업데이트된 액세스 토큰과 리프레시 토큰을 줄 거예요. 네, 기본적인 밸리데이션 처리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처리를 하고 그리고 나서 여기 보시면 밸리데이트 라이프타임이 펄스로 되어 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밸리데이트 토큰을 해도 이 부분에서 오류가 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밸리데이트 토큰하고 그거 가지고 이제 클레임 가져오고요. 클레임을 가지고 find login and check validation 토큰이라는 걸 해서 제가 이 로그인에 관련된 내역들을 찾아내고요. 그거에 대해서 뭔가 잘못되면 invalid라고 하고 그리고 유저 아이디가 같은지도 체크를 해보고요. 그리고 나서 맞으면 find login을 리턴을 해줍니다. 리턴된 내역을 가지고 expiring 해서 유저 플래그만 그냥 로그인에 use 플래그만 false로 바꿔줄 거고요. 그리고 다시 recreated 작업을 할 거고요. recreated 작업에서 보시면 이렇게 토큰 제너레이터 가지고 create id에서 JWT 액세스 토큰 만들고 리프레시 토큰도 새로 만들어서 이렇게 튜플 형태로 넘겨줍니다. 그럼 그거 가지고 add 해가지고 다시 로그인 정보에다가 새로 써주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리프레시를 했기 때문에 리프레시 토큰 가지고 다시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작업이 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익스파이어가 되고 나면 익스파이어에 대해서는 리프레시 통해서 처리하도록 해놓게 됩니다. 그래서 이 리프레시 작업에 대한 유저 컨트롤러도 추가를 해볼게요. 유저 컨트롤러에다가 이제 리프레시에 대한 내역을 추가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시면 뭐 액세스 토큰 밸류 파라미터, 뭐 리프레시 토큰 이렇게 해서 다 리프레시 가지고 처리하도록 하고요. 자, 이제 이거를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실행을 해보시면, 자, 리프레시라는 게 하나 생겼죠. 자, 이 리프레시에 리프레시 토큰 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저희가 한번 로그인을 일단 한번 해보고요. 테스트. 그 다음에 패스워드로 미리 저장해 놓은 해시를 가지고 토큰을 만들어 볼게요. 자, 두 개 나왔죠. 액세스 토큰, 리프레시 토큰. 자, 액세스 토큰을 복사를 해서 일단 여기 오소라이즈에다가 넣어 놓으시고요. 그리고 리프레시 토큰을 저장하고 있겠습니다. 복사해서. 그리고 지금은 이제 헬로가 되겠죠. 트라이 아웃 하면 이걸 빼버리고, 자, 헬로 나오죠. 정상적으로 처리가 될 거예요. 그런데 이제 특정 시간이 지나면 저게 타임아웃이 나서 안 되기 시작할 거란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 저희가 리프레시를 가지고 토큰을 재발급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리프레시를 넣고 익스큐트 하시게 되면, 자, 액세스 토큰하고 리프레시 토큰을 다시 발급을 받았어요. 이제 이 액세스 토큰 가지고 했기 때문에 기존의 액세스 토큰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동작이 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네, 리프레시 했기 때문에 이전 거는 동작이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시면 이렇게 403 나는 거 보시죠. 네, 이미 리프레시 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럴 때는 요 새로 발급받은 요 녀석을 다시 뭐 상위에다 넣어도 되고 아까 거기에 넣어도 되는데 로그아웃 시키고 오소라이즈 클로즈 한 다음에 다시 유저 헬로우를 실행해 봅니다. 그러면 이제 헬로가 나오는 형태가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리프레시 토큰까지 오늘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오늘 조금 빨리 달린 감이 있긴 한데 내역이 생각보다 좀 길어서 네, 내용을 좀 많이 한 걸 이해해 주시고요. 자, 이거 이해가 안 되시면 몇 번 한번 확인해서 동영상을 여러 번 한번 보세요. 그리고 제가 나중에 관련된 소스를 한 번에 다 올릴 때가 있을 겁니다. 기타브에다가 올리게 되면 그때 뭐 강좌별의 소스가 있으니까요. 강좌별 소스를 보면서 다시 한번 이 강좌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